안녕하세요. 금일은 미국 노조의 중국 조선 제재 진행을 트럼프에 촉구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4개 노조 연합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시작된 조선, 해양, 물류 부문을 지배하려는 중국을 제재하는 절차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의회에서 미국 상선 및 조선업 재건을 위한 최초의 통합 노력이라고 주장하는 세리프스 포 어메리커 법안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 조선 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의 후원자들은 이 법안이 미국 상선 및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첫 통합 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4개 노조인 국제철강노동자연합, 유나이티드 스트러커즈 인터내셔널, 국제전기노동자형제단, 인터내셔널 브러더후드 오브 일렉트리컬 워커즈, 국제보일러 제조협회, 인터내셔널 브러더후드 오브 보일러 메이커즈, 국제기계공 항공우주 노동자협회, 인터내셔널 어소케이션 오브 머시니스트 앤드 에로스페이스 워커즈에서 공동으로 미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에는 특히 조선, 해양, 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노조는 2024년 3월에 미국 무역법에 따라 중국 조선 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무역대표부가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에 찬성하여 마감일에 발표된 공식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노조의 이번 서한에는 24년 발표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미국 노조의 주장의 근거를 보면 중국이 조선 산업에 1,000억 달러 이상을 불공정 지원했다는 조사 결과를 강조합니다. 노조는 중국이 2024년 조선 주문의 71%를 받았고 작년에 1,000척 이상의 선박을 생산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미국이 2024년에 10척 미만의 원양 상선을 생산해 으며 80척 미만을 운항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비해 중국에는 5,500척 이상의 원양 항해 상선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조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공산당의 계획, 정책 및 행동에 따라 건조된 선박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의 조선 능력과 인력을 재건하는 보안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이 계획을 시작하면서 중국산 선박의 미국 항구에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이 같은 주장에 트럼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 2월 중순에는 미국 해군 강화를 위한 법안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네이벨 레디니스 액트, 과 해안경비대 보장법, 코스트 가어드 레디니스 액트를 공화당 소속 마이클 상원의원, 존 커티스 상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25년 2월 13일 영상을 참조하세요. 24년 말에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행동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치를 공식화하는 것은 새 행정부에 맡겼습니다. 노조의 이번 주장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내용에 조선, 해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조선 역량 부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조선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 관련 제재 내용이 없다는 것에 노조가 빠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트럼프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여 요청은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메리케 스켈런 하원의원이 최근 한국의 하나그룹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시설과 훈련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을 둘러보는 동안 켈리는 초당적 미국을 위한 선박법, 시프스포 어메리커 액트를 통해 미국 해양 산업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조선소 기지를 재건하고 숙련된 선원과 조선소 노동자를 모집, 훈련 및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선박법, 시프스 포 어메리커 액트. 상세 내용은 24년 12월 22일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선박법에 언급된 주요 내용은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 스트러티직 커머셜 플리트 프로그램, 을 창설하여 10년 내에 미국 국적의 국제선단을 250척 확장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선소 투자에 대한 25%의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미국 조선소 산업 기반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중국 등 위험국에서 미국 선박 수리하면 200% 관세를 매기는 사항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10%를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한다는 내용이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상선 건조를 확대하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미 4개 노조의 트럼프에 전달한 서한은 향후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조선 산업, 함정 분야의 빠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미국을 위한 선박법, 시프스 포 어메리커 액트에 담긴 내용과 같은 상선 분야 및 해운 관련 세금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럽 선사들이 중국으로 대량 선박을 발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조선, 해운 관련한 특별 행정명령을 내놓기 이전의 선박을 중국 조선소에 대량으로 발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중국 조선소의 확대가 미국 정부에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불공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 조선 산업은 우방인 미국의 중국 조선 산업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경우 반대 급부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 무역 질서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이며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